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좀 더 반겨 있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아, 안녕하세요. 오, 잘하시네요. 예. 예. 와, 저 오랜만에 뵙습니다. 메디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와, 오늘 좀 걱정했거든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래 쉬어갖고 우리가 네. 많이 안 오실 것 같았는데 이거 웬일이야? 많이 오셨어 지금. 응?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이 통계마다 다르지만 어떤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탈모인이라고 하니까요. 아, 이거 의사들은 뭐 맨날 자기 하는 병은 뭐 강조를 예. 너무 많이 해. 뭐 당뇨가 뭐 인구의 4분의 1이 당뇨다 이렇게 막 좀 약간 뻥을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1,000만 명이 어떻게 탈모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계속 그 탈모에 대한 통계가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탈모 때문에 뭐 물론 여기에는 이제 고민을 하는 일반적인 고민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됐겠죠. 근데 뭐 약간 제 생각에도 과장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네. 저기 카카오에만 222명 들어와 계시고 지금 네. 페이스북 유튜브도 다 합치면 뭐 지금 4,500명 이상 와 계신데 네. 그분들이 다 탈모란 얘기예요? 지금 다 탈모 맞아요, 여러분들 다? 네? 예. 아무튼 좋습니다. 예, 아이고,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탈모입니다. 네, 그래서 탈모와 관련된 모든 것 다 물어보시고요. 옆에 계신 우리 혼칠한 선생님은 연세 리엔 피부과의 이세원 원장님. 네, 그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영등포에 있습니다. 네.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힘드셨겠다. 오늘 저 연휴 끝이라 그런지 아직 사람들이 많이 출근을 안 했는지 차가 별로 많이 막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대요, 네, 진짜. 예. 그래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병원 이름이 리엔 피부과는 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 리는 제 성이 이시고요. 네. 엔드는 이제 저랑 함께할 파트너들을 찾는다는 의미로 엔드 그렇게 해서 리엔으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 아직 파트너 못 찾으신 거네. 리엔. 저랑 네. 하면 리엔 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같이 야. 하는 저희 후배 선생님이 계시는데 음. 뭐 이제 나중에 파트너가 되셔야죠. 네. 근데 선생님 카메라빨 좋다. 진짜 어때요, 여러분? 그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남이야, 미남. 감사합니다. 헌칠하셔,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앞에 연세는 이제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왔다. 이제 이거 자랑하시려고 넣은 거죠. 뭐 저희 의례적으로 저희 좀 넣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여기 인기 스타인 그 잘난 척하는 그 함익병 선생님 후배네 그러면. 예, 피부과 후배입니다. 네. 선생님이 먼 후배죠. 한참 후배죠. 한참 선생님. 후배죠. 예, 같이 외국 생활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러게. 이제 말씀으로만 듣고 나중에 인사드리고 뭐 그랬었죠. 그 한 몇 년이나 후배요? 선생님 학번이 어떻게 돼요? 제가 92 학번입니다. 92학번. 네. 제가 8호니까 선생님 저보다 7년 후배고 네. 함쌤보다도 12년 후배네. 예. 아이고, 네. 근데 네. 우리 잘난 척하시는 함익병 선생님 인기 좋으신데 네. 보셨어요? 함쌤 하시는 거? 예, 전에 저 여에스더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리뷰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네. 근데 왜 이상하게 좀 표정이 왜 이렇게 야릇하게 웃으세요? 어떠셨어요, 소감이? 워낙 뭐 말씀 잘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음. 뭐 한 분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탈모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확한 얘기도 약간은 있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정확하다고요? 네, 네. 이야, 야, 처음부터 가슴이 제가- 험악해지는데. 예, 아니 근데 저희 그런 거 쌤한테 좋아해요. 이거 신뢰돼서 혼나지 않을까? 아니 우리 모르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지금 네. 함익병 선생님의 개인적인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 지금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하우스와. 근데 함익병 선생님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아니요.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반적으로 다 잘하셨는데 아니 그러지 그- 말고 까요. 그냥. 네, 네. 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요즘에 이제 탈모인들이 특히 이제 남성 탈모인들이 많이 드시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라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병 선생님이 이게 여성 호르몬 촉진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여성 호르몬 촉진제가 아니라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중에서 모발에 작용을 하는 특이 호르몬을 만드는 거를 블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나타나는 기능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 용어 선택을 완전히 잘못한 거네. 뭐 완전히 잘못하신 거라고 네.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건 학술적인 거고 네. 그런 거 말고 좀 더 직격탄을 날려봐요. 그 탈모관에서 네. 그분이 뭘 잘못한 거예요 또? 어,
그러니까 과장 해석한 게 뭐예요? 또 한 그분이 가지 원래 제가 좀 뭐 무대뽀야. 예, 네. 굳이 하나를 꼽자면 아니, 네. 예. 이제 탈모약을 잡수는 그 남성 탈모 피나스테리드나 두사스테리드를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미녹시딜을 열심히 발라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아, 똑같진 않지. 그것도 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잔털을 유발하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피나스테리드나 두사스테리드는 잔털을 유발한다기보다 그 공격을 억제해서 빠지는 거를 좀 억제해주고 뭐 이제 남아있는 모근이 있다면 물론 공격이 억제되니까 당연히 잔털이 좀 나오겠죠. 근데 그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약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녹시딜 특히 남성 탈모에서 미녹시딜의 효과는 일단 보조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르는 거, 미녹시딜 바르는 거죠. 바르는 미녹시딜은 피나스테리드나 두사스테리드의 효과를 압도하지는 못하죠. 비슷한 효과를 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먹는 게 더 강하다. 훨씬 강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니터를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함익병 선생님이 바르는 것도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좀 기억이 부족한. 아니 정확히 해야 돼요. 저는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아마 그거는 우리 함익병 선생님이 이제 생방을 하다 보면 막 본인도 흥분해서 그냥 말이 쑥쑥쑥 나오다 보면 그런 말이 간혹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뭐 제가 감히 무슨 뭐 양해 그럴 게 아니고요. 감이라니 아니 그래도 잘못된 건 공격을 하셔야지. 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선생님이 이 방송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오시지? 뭐 325명. 여기 채널 하나만 325명. 네, 뭐든 많이 물어보세요. 네, 와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저희 비욘디에 정말 그 좋은 글들 칼럼 많이 기고해주시고 또 오직 환자들을 위해서 직격탄 오죽하면 칼럼 그 시리즈 제목이 뭐였죠, 선생님? 독설 뭐 무슨 뭐 아주 굉장히 톡식한 제목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세원의 뭐 저도 기억이 독설 뭐 뭔가 뭐 그래갖고 아무튼 선생님 의외로 좀 근데 그 강해요. 제목은 사실은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뽑았나요? 예, 비욘디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아주셨더라고요. 장사를 하려면 그래야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네. 아니 근데 여러분 아무튼 선생님이 예전부터 저희 채널에 아주 직격탄 있는 그대로 무슨 뭐 병원이나 제약회사나 뭐 그런 사람들보다도 환자 입장에서 팩트를 팍팍 날려주는 뭐 정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와 진짜 무지 많이 오셨는데요. 아이고 이게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떤 질문부터 좀 몇 개 질문 좀 몇 개만 처리를 하고 선생님 저기 유튜브에 전경자님이 탈모 샴푸 사용하면 거품 내고 몇 분간 망치지 않아. 이게 약마다 조금 다른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탈모 샴푸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모 샴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용어고요. 양모 샴푸가 모발을 조금 뭐 도와준다든가 두피를 케어하는 두피 케어 샴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회사마다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은 유효 성분을 어떤 걸 넣기 때문에 몇 분간 바르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제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검증을 한 샴푸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탈모 샴푸가 아니라 약용 샴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비듬균을 잡는 리조랄이라든가 뭐 시클로피록스라는 약이 들어있는 약용 샴푸 혹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약용 샴푸가 있거든요. 그런 샴푸들은 대개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5분 정도 바르고 있다가 헹궈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5분에서 15분이나. 그게 이게 두피에 계속 닿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피에 닿아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또 약에 따라서는 그 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약의 크기, 분자량이라든가 그게 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바르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 흡수가 잘 되는 것들은 조금 이제 짧게 한 5분 정도 바르고 있고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이게 보통 남자들은 쑥쑥하고 그냥 1분 만에 시작하는데 5분 최소한 이상.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약마다 용법이 좀 다른데요. 그 니조랄이나 뭐 시클로피록스 샴푸 같은 경우에는 거품을 낸 상태에서 그냥 5분 바르고 있는 거고 스테로이드 계통 샴푸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마른 머리 상태에서 바르고 15분쯤 있다가 물을 묻혀서 헹궈내고 그래서 그 용법을 저 설명서에 나온 용법을 잘 읽고 쓰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네. 그러니까 비듬 곰팡이 죽이는 그거는 거품 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두피의 스테로이드 계열의 그 샴푸는 마른 머리에다 해야 돼요.
오, 야 그런 차이가 있대요. 네. 설명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새 TV 보면은 이제 뭐 그 머리 뭐 잘한다 해갖고 막 광고도 많이 하는데 네. 그건 좀 선생님 보기에는 좀 뭐 양모라는 개념은 뭐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탈모에 도움된다 이건 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많은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이 찾으세요. 뭐 이렇게 샴푸 같은 걸 뭘 써야 될까요? 문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도 샴푸를 구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탈모를 많이 치료하는 병원이지만 저희 병원에 탈모 샴푸는 없습니다. 안 팔아요? 그러니까 탈모 샴푸는 없고요. 두피가 민감한 분들한테 좀 쓰는 저자극 샴푸나 이런 건 있거든요. 근데 탈모 일반적으로 샴푸라는- 광고하는 그건 네, 없다고요. 네. 탈모 왜냐하면 탈모 샴푸라는 게 실제로 탈모에 크게 치료를 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자분들 두피가 민감한 분들은 민감성 샴푸를 쓰시는 게 좋고 특별히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굳이 탈모 샴푸를 비싼 돈 주고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그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 여자도 제가 좋아하는 여자, 남자 다 저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광고 아니 이제 특정 상품을 검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전문가 근데 그게 선생님 개인 의견이 아니라 피부과 의사가 한 100명이면 네. 한 몇 명 정도가 선생님처럼 주장할 것 같아요. 그 탈모 샴푸에 대한 의견은 거의 한 90% 정도는 그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바르지 마시오. 이거는 저희도 뭐 말하기 힘들지만 네. 추정컨대 네.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신이 있으면 그거를 뭐 학술적으로 검증을 받을 텐데 음. 그렇게 학술적으로 검증을 받겠다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자신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뭔가 식약처에서 무슨 뭐 소정의 절차는 있긴 할 텐데, 네. 근데 그거는 선생님 보시기에 약하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성 인증이라는 게 우리나라 식약청의 탈모에 대해서 기능성 인증이 아직 확실하게 확립이 안 돼 있고요. 네. 대개 이제 식약처나 이런 데서 뭐 샴푸 같은 경우에는 허가 인증이라는 것보다 뭐 신고 정도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판되는 정도니까요. 예. 아니 근데 상길이가 누구지? 상길이를 왜 이렇게 많이 찾으시냐? 우리 여기 카카오 채널에 상길아 그러는데 왜 그래요? 상길이 왜 찾아? 어? 상길이가 누군데? 아 그래요? 아 뭐예요? 아니 왜 사람 헷갈리게 상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참 이상한 분들 많으시. 아 PD예요 상길이라고? 그럼 PD가 그럼 머리가 이런 분이 있나 보네. 오케이. 아 저분이 상길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구나. 근데 함익병 선생님이 아까 또 질문 네. 보면요 탈모약은 성욕을 떨어뜨린다 뭐 네, 그랬다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성욕 떨어뜨리는 문제 먹는 탈모약.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나스테로이드, 두사스테로이드라는 게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걸 블록하는데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성들한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남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호르몬으로 변환하는 그 중간에 변화를 시키는 물질이 5알파 뭐 환원효소라는 게 있어요. 어려워요. 쉽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채널 다 그러니까, 돌아가. 죄송합니다. 근데 좀 어쨌든 간단하게 해봐요. 그 DHT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생기는 걸 억제하는 게 이 피나스테로이드, 두사스테로이드라는 약인데요. 그러니까 성욕을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 그것만 얘기하면 그 되지. DHT가 성기 주변에 DHT를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떨어져요. 아 그럼 그걸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르다. 예,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재밌는 게 이 효소가 성기라든가 모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뇌에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뇌 자체에 작용해서 성욕을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성욕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0%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럼 몇 명 정도나 떨어져요? 근데 사람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여러 가지 학술 논문에서 논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되게 작게는 1%에서 먹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많게 보는 데서는 한 7, 8% 정도까지 100명 중에 7, 8명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령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요. 뭐 저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40대, 50대 이상 되면 당연히 남성들이 성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약 드시는 분들은 약 핑계를 대요. 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성욕이 떨어졌다는 걸. 아니 근데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여성이 지금 네. 아유 여기 초이씨밖에 없는데 난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성벽이 왕성한데 머리가 없는 분이 좋아요? 아니면 머리가 많은데 성욕이 떨어진 분이 좋아요? 고르라 그러면 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예. 아, 이게 어려운 부분이네. 근데 아무튼 약을 드셔도 뭐 대부분이 성욕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정말 그 중에는 작은 퍼센트고
실제로 근데 굉장히 재밌는 실험은 약이라고 속이고 플라세보 가짜 약을 드린 분한테도 성욕이 떨어져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어허. 실제로 몸에 기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한 2% 정도 이하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런 약 안 드셔도 되죠. 뭐. 약간 좀 수상하다. 네, 아니 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약을 먹은 지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와, 5년이나 됐어요? 예, 예. 근데 어때요? 선생님은 먹으시니까 좀 네. 도움을 받아요? 굉장히 제 동생은 제 동생도 의사인데요. 제 동생은 약을 안 먹거든요. 네. 밖에 나가면 다 저한테 동생이라고 그러고요. 그 정도. 제 동생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먹는 대머리 치료, 대머리. 네. 근데 함익병 선생님은 대머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탈모증이라고 안 그러고 건방지게. 그러니까 그래도 돼요? 저는 이제 대머리라는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조금 분들이 어감이 안 계셔서 좋은데. 저도 그래서 탈모인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게. 예, 근데 대머리가 표준 말이라고 또 우기시대요 또. 하시니까 뭐 그러게. 예. 표준 말은 맞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도 듣는 분들이 불쾌한데 왜 그걸 네. 굳이 이렇게 아무튼 함익병 선생님 미워 죽겠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 네. 말씀은 먹는 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성욕은 일부에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누가 그렇죠. 떨어지는지. 네네, 그건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성욕은 발기부전, 조루 이런 성기능 장애는 아니죠. 그거랑 아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욕도 성기능 장애 넓게는 포함이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 나타나는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퍼센트가 아까 말씀드린 한 2% 이하 정도라는 거고요. 어허. 그 안에는 성욕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발기 능력이 좀 떨어지게 다 된다거나 포함돼요? 아니면은 뭐 정액의 양이 감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렸을 때 전체 약을 먹는 한 100명 중에 작게는 한 2명 정도, 많게는 한 7, 8명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제가 고백을 하면 사실 저도 먹고 있고요. 네. 저도 먹은 지 한 7, 8개월 됐고 네. 함익병 선생님도 한 몇 년 됐어요. 먹고 있는지. 네. 우리 다 먹는데 선생님 아직 젊잖아요. 아유, 제가 저도 선생님보다 40대 중반인데. 근데 저는 50대니까. 근데 예. 선생님 나이가 들면 성욕은 거추장스러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먹어서 머리 나고 성욕 이게 떨어지는 건 난 괜찮은 것 같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또 오히려 우리가 연쇄잡 출신 저한테는 이제 어르신이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또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제가 이 되는데. 약을 처방을 해드릴 때 저한테 이제 비아그라나 이런 거를 같이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어허. 연세 좀 잡수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야, 그렇겠네요, 진짜.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평생 먹어야 하나요? 배진태님 그런 거 물어보네. 이런 먹는 약. 네, 그러니까 이게 탈모라는 게요. 네. 이제 탈모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뭉뚱그려서 되게 탈모하면 사실은 대머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탈모라는 범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질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탈모는 대머리에 한해서는 대머리는 질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허. 자기 체질이고 일종의 노화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그걸 근데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탈모가 되는 거를 뭐 어디가 몸이 안 좋아서 무슨 간이 안 좋아서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그냥 그분의 체질이 탈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홍 박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체질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탈모가 되는 그 본인의 어떤 몸의 특성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약을 먹다 중단하면 그 호르몬이 다시 늘어나고 다시 모발에 진행이 됩니다. 탈모가 진행이 되니까 약을 꾸준히 드셔야죠. 그러면 그럼 나중에 내가 약을 끝까지 먹을 자신이 없는데 그럼 아예 먹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옷을 계속 구겨진 옷을 입는 게 좋은지 앞으로 구겨지겠지만 한 번이라도 다림질한 옷을 입는 게 좋은지 야. 그게 나중에 먹다가 중단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드셨던 분이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겠지만 아예 안 드신 분보다는 나중에도 모발이 좀 유지가 돼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게 검증이 되니. 근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 네. 먹어야 될 타이밍에 안 먹어서 이제 홀라당 많이 올라가면 네네.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하면은 효과 좀 떨어진다. 당연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발에 이 탈모에 먹는 약이라는 게 모발의 공격을 억제하는 거예요. 공격을 억제해서 머리가 실제로 난다기보다 남은 머리를 유지하는 거고 실제 나는 거는 아직 안에 모근이 완전히 위축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남은 뿌리가 공격을 안 받으니까 지 힘으로 솟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탈모가 오래되면 모근 자체가 없어져요. 흉터 조직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야, 그래요? 그땐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확실히 탈모가 진행되고 집안에 어르신들 중에 탈모인이 계시다면 걱정이 되면 그냥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약을 드시고 물론 약만 가지고 치료가 다 안 되니까 다른 치료를 좀 병행하는 게 좋죠.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게 많은데 요거 좀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먹는 약을 얘기를 하는데요. 먹는 약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바르는 약보다 효과도 강력하고 선생님도 지금 5년째 먹고 있고 부끄럽지만 저도 한 8개월 먹고 있고 좀 약간 좀 머리카락이 좀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요. 그럼요. 근데 지금 슬프게도 많은 분들의 불만은 뭐냐면 약을 좋은 줄 아는데 비싸서 못 먹는다, 돈 없어서 이러는데 그게 이렇게 비싸요? 얼마나 해요? 그 이제 제약사마다 나오는 약마다 좀 가격이 다른데요. 가장 비싼 게 프로페시아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거죠. 네네, 오리지널 MSD라는 미국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페시아가 오리지널인데 약이 한 달 복용 분량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6, 7만 원 정도. 아우, 한 달에 6, 7만 원.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나오는 이 프로페시아를 우리가 흔히 뭐 복제약, 카피약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제작한 약들은 싸게 먹는 약들은 한 2만 5천 원 내지 3만 원 정도. 와, 절반도 안 되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페시아는 특허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제약회사에서 복제약을 동일한 화학 성분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약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 구조식은 원래는 똑같은 거잖아요. 예, 화학적으로는 같지만 그 원료 수입사라든가 혹은 그 기본 원료는 같은데 우리가 저 수제비 만들 때 밀가루도 같은 구조식이지만 국산 밀가루 다르고 미국 밀가루 다르잖아요, 맛이. 야, 이거 좀 민감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카피약이나 오리지널 약이나 동일하게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전문가의 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싸긴 싼데 조금 좀 뭔가 미흡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게 약의 효과가 크게 다르다. 완전히 뭐 국내에서 제작한 약은 효과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내 제작한 약도 효과가 있는데 환자분들 중에 프로페시아를 드시다가 국내 약으로 바꿨던 분들이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프로페시아로 갈래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근데 그거는 아무도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검증을 안 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의사도 프로페시아가 더 효과가 좋다. 뭐 카피약은 효과가 떨어진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검증이 많이 되고 한 오리지널이 뭐 비용적인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냥 오리지널 약 드시라고 그러고 근데 뭐 비용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카피약 드시는 게 훨씬 낫죠. 그렇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좀 또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의 문제로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기왕이면 그래도 오리지널 드시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시네요. 네. 근데 그 뭐라 그러나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저희 이거 방송 알죠? 노협찬이에요. 저희는 뭐 병원, 제약회사 뭐 누구한테도 돈 10원 한 푼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께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은 아무래도 역시 오리지널 약이 조금 더 믿음이 가긴 하다. 그러나 여유가 없다면 2, 3만 원 카피약이라도 드셔야 한다 그런 얘기. 물론이죠. 선생님 근데 그 프로페시아 말고 또 뭐 이렇게 개발된 게 몇 개 있지 않나요? 뭐가 있나?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 프로페시아를 대표로 하는 피나스테리드 계열이 있고요. 네, 피나스테리드가 성분명이고 프로페시아는 상품명이고. 두타스테리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아보다트라는 상품명의 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약이 있는데 차이가 아까 제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 DHT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1번 길이 있고 2번 길이 있는데 프로페시아는 2번 길만 블록을 하는 거고요. 아보다트라는 약 두타스테리드는 1번 길과 2번 길을 다 블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과가 더 세죠. 근데 요거를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1번 길로 가는 이 호르몬은 이게 성기나 아니면은 머리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호르몬이 전신에 퍼져서 우리 몸의 어떤 그 항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블록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보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아보다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보다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도 또 약간 약간의 그런 게 있지만 아보다트 쪽의 길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쪽 길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확립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우울증이라든가 무슨 당뇨 이런 거를 조금 더 악화시킨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
타입 1번길과 2번길을 다 막는 두타스테리드라는 약이 탈모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이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고 예,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럼 효과는 뭐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아보다트예요, 프로페시아예요? 저는 둘 다 먹는 약인데. 탈모에 대한 효과는 그러니까 논문상으로 보면은 두 효과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필드에서 제가 처방을 하는 저는 아보다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부작용은 아직 그렇죠. 허가가 난 지 얼마 안 된 약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지켜봐야겠다. 조금 더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젊은 분들 약을 처음 시작하시고 젊은 분들은 그 피나스테리드 계통을 먼저 드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옛날 약 프로페시아. 그 약을 드시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고 지금 뭐 효과가 좀 그저 그렇다. 그런 분들은 아보다트 쪽으로 가시는 거를 또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프로페시아로. 네네 그렇게 해보시는 거를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아보다트는 얼마나 돼요? 비용이 한 달에?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비용은 모르겠는데 네. 아보다트의 최고의 장점은 싸다는 거예요. 싸요? 예, 프로페시아보다 늦게 나온 훨씬 쌉니다. 약인데도. 네, 네, 근데 신약인데. 그런데도 이게 얼마인데요? 아니요. 아보다트가 신약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아보다트가 예전부터 있던 약이고 전립선 그러니까 프로페시아가 비싼 이유는 네네. 프로페시아는 탈모인들한테 쓰기 위해서 원래 있던 프로스카라는 약을 어느 정도의 용량이 탈모인들한테 맞는지를 다 테스트해가지고 나온 약이고요.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는 과거에 전립선 치료제로 있던 약을 그냥 그대로 탈모에 허가만 받은 거예요. 용량 변경 없이 용량 그대로. 변경 없이. 그래서 이게 더 싸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이 제가 아까 조금 과유불급이라고 드린 얘기가 우리가 탈모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약이 강력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성기능 부작용이나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뭐 자녀를 이제 출산하시고 그래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프로페시아 시작을 해보시고 정 뭐 드시는데 효과가 없거나 그러면은 뭐 체인지를 하는데 그 체인지 할 때도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믹스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처방하는 의사의 뭐 묘수 꼼수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거야말로 피부과 선생님들의 네네.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얼마인지 왜 몰라요, 선생님? 도대체 전문가 맞아요? 왜 아보다트를 이게 몰라? 예. 가격이 약 가격이 예. 이게 뭐 보험 등재가 됐다가 뭐 이러면서 이거 보험이 안 되잖아요. 아니 다. 근데 이제 이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네. 약 가격이 이게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아보다트 계통 약들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2017년에 또 가격이 조금 약간 그러네. 우리 저 떨어졌거든요. PD가 찾고 있는데 네네. 올해 벌써 아보다트 가격을 떨어뜨렸다고 네.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뭐 싼 거 먹어야지. 제약회사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보다트 먹읍시다. 진짜 안 되겠네. 프로페셔널 건방져요. 특허 다 풀렸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얘네들? 그러게 그 네. 얘기를 이 MSD 저희도 말이야. 제약회사 그 관계자들한테 네. 프로페시아는 다 좋은데 가격 조정을 좀 왜 하면 이거 좋겠다는 너무 얘기를 건방진데, 많이 진짜.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한국에서 할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이게 외국 회사다 외국 보니까 회사니까. 본사에 뭐 정책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더 괘씸하네. 네. 네. 아보다트 저 바꿔야겠네, 진짜. 그럼 그거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 뭐 생기잖아요. 그것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거양득이에요. 아보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페시아는 탈모인들에게 맞게 그 용량을 좀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는 전립선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보다트는 원래 전립선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그 전립선에 대해서 처방을 많이 하시는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들 보면은 이제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 같은 그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보다 다른 그 탐슬로신이라고 하는 다른 약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약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호르몬과 관계없이 다른 그 뭐 채널을 차단하는 그런 약들이 그 있거든요. 전립선 쪽 네, 말이죠. 전립선 그렇지. 용량. 그래서 전립선 뭐 이게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려고 이 약을 선택해야겠다. 뭐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전립선에 A급 약이 있고 네. 탈모에도 A급 약이 있는데 그렇죠. 네. 둘 다 B급 효과를 노리는 약을 일거양득으로 하려고 먹는 건 좀 바보 그렇죠, 같은 짓이다. 그렇죠. 네. 각각 A급으로 골라. 네. 네. 더 각각 안전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여쭙고 싶은 건 남성분들 이 병원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고민이 정말 큽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저는 좀 머리가 좀 네. 있어서 정확하게 그 마음을 공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참 느끼는 게 진료실에 오는 제 탈모 때문에 저한테 진료를 받는 분 중에 한 30% 정도는 그냥 왔다 그냥 가시거든요. 왜 그냥 가냐면 제가 보기에 전혀 탈모가 아닌데 본인은 탈모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그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탈모가 그만큼 정신적으로 남성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머리가 빠져도 제가 탈모 아닌가요? 대머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돌아가셔야 돼. 그런 분들 굳이 젊은 사람이 약을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탈모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고 나중에 정 걱정되면 3, 4개월 후에 다시 한번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도 선생님 저 진짜 그냥 가도 돼요? 정말 탈모가 아닌가요? 재차 3차 물어보고 진료실을 안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대단히 죄송한데 그 우리 앞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네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이 모습 네네. 지금 선생님이 이 머리는 탈모는 아니에요. 저 탈모가 있죠. 저도 이 정도면은 탈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헤어라인이 저도 많이 넘어갔고요. 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헤어라인 넘어가서 여기. 앞머리 쪽에 보면은 앞머리 헤어라인이 이제 들쭉날.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들이 탈모를 보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탈모로 진단할 때 헤어라인이 일정치 않고 거기에 이제 굵은 털이 앞에 유지를 못하고 잔털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들쭉날쭉한 톱니 모양을 이루고 머리털의 굵기가 주변의 탈모로 그 진행이 되지 않은 부위랑 비교해서 굵기가 다르고 뭐 그런 몇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탈모의 기준에 맞죠. 기준에 맞는데 제가 지금 조금 탈모가 아닌 것처럼 홍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마 제가 좋은 미용사를 만나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네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선생님 요 정도 머리로 네네. 병원에 오는 분들은 탈모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치료하는데 네네. 선생님보다 머리가 훨씬 풍부한데 그럼요. 네. 그런데도 탈모로 오는 분이 네네. 아유 뭐제 그렇게나 머리를 또 많다는 클로즈업을 얘기예요. 하시네. 그렇게. 아니 또왜 그래요 민망하게. 네?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큼 이 민감하고 고민이 많은 분야다. 네. 여성도 있습니까, 선생님? 그럼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 탈모 분들이 더 심각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연세가 좀 드신 갱년기 이후에 그런 분들보다도 정말 젊은 여성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남자들은 어쨌든 먹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그런 약을 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는 약은 못 먹게 하죠, 여자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또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오시는 여성들은 이후에 향후에 결혼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들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약은 못 쓰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탈모가 나타나는 기전 자체가 남자랑 달라요. 그래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남자들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여성들이. 와. 그러니까 그러나 여성들도 요새는 많이 찾아오신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네. 네.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돈 많이 버시겠네요. 아이, 좀 요새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환자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병원 입장에서는. 아 요새 추석 때 좀 잘 먹고 쉬어서 그렇습니다. 아 진짜로? 아 근데 아무튼 의사는 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방송해 보면 네. 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건강하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니까요. 아, 어디서 조화를 이뤄야 되나? 아유 복잡하다. 예, 선생님 보면은 네. 저 질문 많이 해요. 프로페시아가 좋은데 네, 비싸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비뇨기과나 다른 병원에서 네, 네. 전립선 프로스카 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그걸 면도칼 같은 걸로 잘라서 네, 먹는 네, 분들이 네.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비용적인 면에서 혹은 이제 탈모에 대한 효과를 보는 면에서는 분명히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대개 이제 그 프로스카라는 약을 쪼개면 4등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mg 프로페션 1mg이에요. 그 원래 그 프로스카라는 약은 5mg이거든요. 4등분을 하면 1.25mg이죠, 하나에. 그렇죠. 그러니까 1mg짜리 약을 드시면서도 부작용을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1.25mg 한 25% 정도를 더 먹게 되면 부작용이 더 걱정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글쎄요, 그렇긴 해. 예.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 균등하게 자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5등분을 못 해요. 4등분을 하니까 무조건 0.25mg을 더 먹게 돼 있어요. 그러네. 그걸 자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프로페시아나 프로스카나 이 계통의 약, 아보다트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코팅이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약의 코팅을 깬 약가루는 피부 흡수가 되는데 손으로 피부로 들어온다. 네, 피부 흡수가 되는데 그게 뭐 남성들 경우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성이나 어린이한테 흡수가 될 경우, 특히 임신하고 있는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는 기형아 출산의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혼자 살면서 싱글이고 그러시고 뭐
조금 약을 더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싼 게 좋다 그렇게 드시는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걸 쪼개는 것보다 조금 싸게 드신다면 차라리 그냥 국내에서 나오는 복제약을 먹어라. 그냥 제대로 된 1mg짜리 탈모약을 드시는 거를 저는 더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게 더 좀 더 주변에도 조금 피해를 덜 드리는 거니까요. 주변 여성들한테 피해를 드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선생님 병원에 이제 탈모 환자들이 쭉 오시면 네. 그 지금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어떤 프로세스로 환자를 치료하시나요? 진짜 탈모가 맞다고 가정하고.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네.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탈모 치료를 할 때 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이게 해요. 뭐예요? 이거 뭐 의미 네. 철학적인 그림이야. 네.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음. 해충을 잡고 비료를 줘야죠. 그렇죠. 해충은 그대로 있는데 비료만 줘서 안 되고요. 음. 저 해충만 잡고 비료를 안 주는 것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 이 해충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주나 흡연, DHT, 스트레스, 고칼로리 음식을 먹거나 편식을 하거나 이렇게 모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하는 요소들이죠. DHT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남성 남성 호르몬, 호르몬. 그 예.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을 물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남자들한테는 가장 강력한 공격 요소죠. 해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충을 잡아야 되고 다 해당되네. 네. 특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 흡연 우리가 그냥 흡연은 어느 병이나 다 흡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흡연이 안 좋으니까 뜬구름 잡듯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탈모 환자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했어요. 네. 어떤 생활 습관이 탈모와 연관이 있는가? 샴푸를 아침에 하는 게 좋은지 밤에 하는 게 좋은지 무슨 잠을 덜 자는 게 좋은지 많이 자는 게 좋은지 다 조사를 해봤는데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하게 얘는 탈모에 문제가 있다라고 되는 건 유일하게 흡연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네. 모든 저 해충 가운데 네네. 탈모에 제일 안 좋은 건 흡연이었다. 네네. 우리 역학조사를 했을 때요. 그래서 예. 탈모를 정말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시는 분 같으면 흡연을 조금 줄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네. 특히나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편식, 다이어트 하면서 채식주의자들은 머리 빠지거든요. 다이어트 심하게 할 예, 때. 우리가 머리털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게 채식을 많이 하고 단백질 섭취를 안 하면은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리고 체중을 너무 줄이는 급격한 다이어트도 머리 많이 빠지거든요. 선생님, 갑자기 죄송한데 네네. 우리 비욘디 게시판에 어떤 분이 물어보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순간 네네. 여쭤봐야 되는데 좀 낯도 없긴 한데 남자들이 왜 이렇게 뭐 자위를 많이 하면 이 빠진다. 뭐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사실은 네. 나 뜨겁지만 많이 궁금해하니까 여쭙게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하고. 그런 거에 대한 보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거랑은. 없지? 왜냐하면 네. 그게 그런 것도 일종의 호르몬이나 네. 단백질이나 뭐 그게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거에 탐닉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꼭 그것뿐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막 게임에 탐닉해서 잠을 못 자고 다 영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보면 영향이 있겠지만 단지 딱 그거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 선생님 죄송한데 네. 우리 의사들이 좀 연구자들이 반성해야 돼요. 이런 정형화된 위험 요인 네. 말고 네. 아까 그런 걸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네. 선생님. 뭐 게임을 뭐 오래 한다라든지 자위를 뭐 자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관련성이 있는지 좀 제대로 연구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연구를 안 한 거죠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있다 그러게요. 없다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참 자위 횟수나 이런 거를 연구하기가 이게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민망하네요. 아니, 뭐가 민망해? 설문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네.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 2개월 있다 머리카락 상태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별로 어려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제 조금 뭐 그거랑은 약간은 관계가 좀 멀긴 하지만 하나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운동하는. 그래서 운동하는 근육질인 사람들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니까 탈모가 많이 된다. 실제로 어떤 뭐 탈모관리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에 추정 60분인가 네. KBS 뭐 고발 프로를 보다 보니까 이제 PD가 잠입을 해가지고 그 탈모관리센터에 갔더니 헬스클럽 가면 다 대머리들만 있으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거는 예. 맞거든요. 뭐 스쿼트나 이런 거 오래 네네네. 하면 큰 근육으로 다리 운동하면은 네네네.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는 건 그건 과학적으로 네. 맞는데. 근데 그 올라가는 정도가
우리가 뭐 DHT를 확 증가시킬 정도가 아니거든요. 음. 그 정도 그 범주 안에 안전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서 탈모가 더 증가를 하는가 실험을 해봤는데 통계적으로 큰 의의가 없어요. 다 그건 비슷해요. 다행이네. 근데 제일 좋은 건 탈모가 만약에 있을 때 제일 만약에 탈모를 회복하는데 좋은 운동은 뭐냐?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유산소 운동과 그 근육 운동을 같이 병행했을 때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헬스클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의학적으로 증거가 없다. 근데 저거는 하나 있어요. 요즘에 제가 그 좀 안타까운 게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좀 젊은 분들 보충제를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단백질 뭐 네, 하고 네, 뭐, 네. 뭐 보충제. 영양제 무지 많이 먹잖아요. 예, 보충제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보이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드시는 거 같아요. 보충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보충제를 주로 어떤 외국에 있는 뭐 사이트 같은 데서 많이 이게 사서 드시나 봐요. 거기 뭐 크레아틴 뭐 이런 것도 들어가 그렇죠, 있고 뭐 그렇죠. 많아요. 근육 막 키우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보충제가 미국에서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래요. 내가 이 보충제라는 걸 만든다라고 그냥 얘기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대요, 보충제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네 제품을 좀 잘 팔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에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조금 넣는다고 하네요. 야, 그거는 범죄인데. 그거는 탈모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제 많이 드시고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 여드름이 막 가슴이나 이런 데 나면서 탈모가 그런 사람들은 스테로이드를 먹었다고 봐야죠. 야. 예, 그래서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런 보충제를 먹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탈모가 됐다. 그러면 보충제 먹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직구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좀 그 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회사의 좀 싼 제품 보면은 그런 걸 몰래 섞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아무튼 어쨌거나 헬스 운동 자체가 탈모 그건 아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흡연이 가장 나쁘다. 네. 자위는 잘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이게 해충이고. 예, 이게 네. 해충이고 비료를 줘야죠. 비료를 비료. 주는 건 이제 생장기를 연장하는 모발을 좀 길게 하는 그런 치료들이에요. 생장기 연장 치료. 이제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모발이라는 게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라는 그 주기가 있어요. 우리 모발은 사이클을 계속 돌거든요. 음흠. 머리가 빠지면 그냥 머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뿌리는 남아 있다가 다시 쉬었다가 모발을 또 만들어요. 그 뿌리가. 근데 탈모로 진행되는 분들은 그 모발을 한 사이클 돌고 만들 때 제대로 못 만드는 거죠. 비실비실한 머리만 만들다가 결국은 그 모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장기, 그러니까 잘 자라는 머리를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치료들이죠. 그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제일 대표적인 게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바르는 거. 예, 그러니까 미녹시딜은 성분명이고 네네. 상품명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로게인도 네네네. 있고 마이녹실도 있고 네네. 다양해요. 로게인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오리지널 약이 이제 로게인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에 로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다가 지금은 로게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우리나라에 출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나오는 게 마이녹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마이녹실 외에도 다른 여러 제약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의약품이니까 네네. 의사 처방 없이 네네. 약국에서 이거는 누구나 살 구입할 수 수 있는 있죠. 거고 네. 바르는 거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레이저를 이용하는 치료라든가 노화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 혹은 이제 요즘에는 LED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발의 생장기를 연장하는 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LED. 있거든요. 네, LED가 저출력 레이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하는, 그래서 이 뭐 빛처럼 생긴 네. 실제로 이런 게 뭐 FDA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제품으로 나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것도 어느 정도는 효능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근데 그 효능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치료가 같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지 뭔가 한 가지로 확실하게 뭐를 다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해충은 하면 안 되고 네네. 그다음에 비료 가운데 그렇죠. 비료, 이제 적절한 그분한테 맞는 비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이제 뭐 결국 의사의 능력이 되겠죠. 그게. 근데 지금 그 비료 안에 뭐 바르는 약도 있고 네네. 뭐 레이저도 있고 뭐 주사를 맞는 주사도 뭐 치료도 있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네네. 있다. 네네.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 것들은 이제 선생님처럼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피부과 의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인 탈모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모발이 피부 부속기라고 해서 모발이나 손톱, 발톱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식은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계속 전문의가 된 후에도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계속 그 분야에 또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그 분야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거를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의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기왕이면 탈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치료하는 곳을 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치료라든가 한익병 치료에 대한 병원에 도움을 가면 안 받을 수 되겠네. 있죠. 한의원 선생님 그냥 네. 아까 몇 가지 표현하셨는데 너 선생님 보시면 또 화나시겠다. 네. 그러시면 안 되겠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전문으로 주로 하는데 근데 선생님 그 바르는 거하고 네. 먹는 거하고 효능이 역시 먹는 게 강력하다. 남자의 경우에는요. 근데 남자- 여성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이 그거밖에 재밌는 게 없- 미녹시딜에 대한 효과가 음. 같은 이제 탈모가 남자랑 여자랑 있을 때 여성이 발랐을 때 효과가 더 좋아요. 미녹시딜은. 바르는 거. 네네네. 네. 남성보다. 그러니까 여성은 뭐 먹는 건 못 먹으니까 바르는 네. 걸 하시면 효과는 남자보다 좋다. 네네. 그러면 남자는 먹는 게 확실히 강력하다. 네네. 함생님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지만 그건 뻥이다. 잘못된 거다. 근데 몇 배나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배수로 좀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네. 피부로 와닿을 때 선생님 보시기에는 먹는 게 바른 거보다 한 너다섯 배 강력합니까? 저 생각은요. 바르는 약은 남성의 경우에는요. 바르는 약은 보조적으로 쓰면 좋고 안 쓰면 뭐 하는 수 없고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쓰면은 뭐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안 써도 약만 잘 먹어도 효과를 잘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뭐 그게 나누자면 저는 뭐 한 9대1, 8대2 와, 그런 그러면 정도로 생각을 압도적으로 하는데요. 효능은 예. 먹는 게 강력한 거네. 그럼요. 네. 선생님은 바르는 거 해야 안 해요? 앞머리가 자꾸 넘어가서요. 아, 앞머리 쪽은 조금 바르는데요. 해요? 조금 바르는데 그게 또 바르는 약은 이게 좀 귀찮거든요. 바르기가. 그러니까 밤에 예. 바르는데 뭐 이 두피에 발라야 되잖아요. 네. 머리카락 사이로. 네. 스포이드 같은 거로 떨어뜨리면서 그렇죠. 머리를 돌려가면서 골고루 붙이려고. 네. 저도 하다가 때려쳤거든요. 네. 이거 귀찮아서.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바르는 것도 조금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제재들이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물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겔 타입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좀 연고처럼 바르기 좋은 것도 있고요. 이제 많이 바르다 보면 바르는 것도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요? 이게 뭐 뿌리면은 머리카락에만 다 묻지 두피에 잘 안 묻잖아요. 스프레이는. 스포이드는 또 이렇게 떨어뜨리면 줄줄 흘러내리고요.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팁. 야, 이거 바르는 거 특히 여성들이 네. 중요하네. 여성들이 효과 있으니까. 네. 스포이드를 가지고 이게 한 번 바를 때 1cc 바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이드로 1cc를 떠서 조그만 집에 뭐 간장 종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따라서 면봉에다 적셔가지고 그냥 바르세요. 면봉으로. 그러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네. 예. 그거를 저는 그냥 한 방 뚝 떨어뜨리면 그러면 쭉 흐르면 흘러내리지 이랬다 않을까요? 이랬다 예, 뭐 예, 이날 예. 치는데 네. 그럼 면봉에다 해서 톡톡톡 이렇게 네, 면봉에다 해서 이렇게 좀 살살살 발라주시면은 그리고 뭐 면봉도 이제 조금 솜이 두툼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잘 발리거든요. 네. 그럼 보통 바르는 거는 밤에 바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남성용이 5%고 여성용이 3%인데 두 가지가 다 아침 저녁으로 2번 바르라고 돼 있어요. 원래 그 약 설명서에 보시면은. 근데 저는 보통 이게 바르면 끈적이거든요. 미녹시딜은. 그래서 아침에 바르고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바르고. 저는 밤에 바르고 주무시라고 그러고 여성의 경우에도 저는 3%보다 5% 그냥 바르시라고 그러거든요. 3%를 아침 저녁 바르시는 거랑 5%를 밤에 한 번 바르시는 게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성의 경우에도 원래가 3% 2번 바르게 돼 있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5% 사가지고 밤에 한 번 바르고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머리 감고 출근하시고. 근데 그거는 귀찮긴 네. 하지만 또 효과도 좀 약하긴 하지만 바르면 좋긴 좋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안 바르는 것보다는 또 그러면 효과가 바르고 있죠. 먹고 두 개를 같이 하면 더 강력하겠죠. 그러면 네. 어. 아무래도 더 낫겠죠. 이게 탈모가 뭔가 한 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특효약이 없어요. 다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을 서로 같이 써야죠. 네, 근데 우리 이거 방송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좀 너무 전문적인 질문을 올리는 분이 있어. 저기 보이세요, 선생님? JB라는 분이 피나스테리드로 DHT 차단하면 T가 많아져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농도 올라갈 수 있나요? 이게 선생님이 피부과 네네. 전문인지 좀 테스트해보는 질문 같아요. 강력하게 응징해 주세요. 뭐예요, 이거 좀 대답을.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을 차단하면 네. 다른 루트로 이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너무 전문적인 질문이니까. 네. 그러니까 농도가 올라갈 수 있냐? 네. 에스트로겐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뒤가 예. 나올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네. 이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예.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는 하기 예.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넘어가는 그 호르몬 그 루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이거를 차단한다고 에스트로겐이 확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게. 네. 근데 일부 그럴 수가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약을 먹고 나서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 네네. 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네네. 어느 날 피지가 많이 나오다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남성형 있죠. 탈모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탈모 중에서 이 질환에 의한 탈모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루성 두피염이라든가 루푸스라는 병, 혹은 뭐 아토피가 심해서 많이 긁어도 그래요. 무좀이 두피에 무좀이 심해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염증성 탈모에 의해서 모발이 약해지고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염증을 초기에는 염증을 잘 치료하고 두피를 심하게 건드리지 않으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치료를 제때 안 하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염증이 너무 심해지면 그 자리가 흉터로 변해요. 그럼 반응성 탈모라고 그래서 머리가 안 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염증이 있어서 탈모가 될 때는 빨리 가서 그 병원에서 염증에 대한 약을 처방받아서 잘 치료하시면은 뭐 충분히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루성 피부염도 그거를 치료를 잘 하면 네, 별 문제가 아니죠. 네, 머리 네. 빠지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아이고, 예. 임신성 탈모도 물어보라고 막 여러 질문 들어오시죠. 네. 임신성 탈모. 그러니까 아마 임신성 탈모라는 게 그 산후 탈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성들이 임신 중에는 오히려 모발의 숫자가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늘어나는 여성 호르몬들이 머리털이 제대로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주기를 늦춰줘요. 그러니까 생장기가 더 길어지면서 원래 빠져야 되는 머리털이 안 빠지고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출산 후에는 그 증가했던 호르몬들이 확 떨어지면서 그동안 버티고 있던 머리들이 한 번에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후 탈모가 되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빠르면 4주, 길면은 6주나 8주 후에 시작이 돼가지고 대개는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 회복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여성형 탈모, 여성 대머리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집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피의 두께라든가 원래 자기 모발의 두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모발이 원래 워낙에 가늘고 두피가 얇았던 분들은 여성형 탈모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임신성 탈모가 너무 심할 때는 병원 와서 그때 좀 이제 수유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그때도 아직 탈모가 있다 그러면. 네. 자, 아유, 시간이 너무 금방 가. 오늘 근데 반응이 왜 이렇게 좋지? 우리 저 메디텔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네. 아니 선생님 좀 시시한 의사로 봤는데 아니네 진짜.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함익병 질투하겠는데 어디 계시죠? 아니 지금 뭐 이거 봐봐 이게 지금 1,000명이 넘었어 여기 유튜브 저 이게 어디야 카카오만 이거 페이스북 유튜브까지 합치면 오늘 대박인데 이거. 야 이거 우리 고기 먹어야겠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진짜. 아니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게 저 퀴즈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퀴즈. 네. 퀴즈. 선생님 준비한 퀴즈 어디 봅시다. 선생님 뭐예요 이거 선생님 준비한 거죠? 네. 이거 시시해. 뭐예요? 시시한가요? 탈모는 누구로부터 유전되는 건가? 네네. 나도 예, 이거 무슨 질문이 특이하다 이거. 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상품 뭐 준비해 오신 거 있어요? 아니요. 상품은 제가 얘기를 못 들어 상품을 준비했어야 되나요? 아니요, 선생님 그래도 무슨 뭐 상품 생각을 못 했는데. 샴푸라도 하나 좀 협찬 좀 하셔야지 그래도. 예. 아이고. 그 농담이고요. 예. 그러면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렇게 퀴즈 맞추는 분께 제일 네네. 빨리 네네. 선생님 병원에 뭐 이렇게 그 기능 좋게 하는 뭐 샴푸 하나 증정하시면 안 돼요? 왜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좀 미안해요, 선생님. 네, 저자극 샴푸 제가 증정하겠습니다. 무슨 샴푸? 저자극 샴푸. 두피 자극 저자극 샴푸. 저희 병원엔 저기 탈모 샴푸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네네. 광고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도움되는 샴푸라는 거잖아요. 네. 효능이 있는 거, 치료용으로 쓰는 샴푸. 네네. 예, 그거 하나 주신다는 거죠. 네. 자, 답변을 질문할게요. 남성형 탈모는 일반적인 대머리 얘기하잖아요. 누구로부터 유전되는 것일까? 이걸 자. 제일 먼저 맞춘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지 어머니로부터 오는지 할아버지로부터 오는지 이게 여러 가지 그렇겠어요. 얘기가 많잖아요. 네. 유전에 대해서 네. 뭐 한 대를 걸려서 유전이 된다는 얘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저도 모르는데? 네. 제 선생님 의학 전문 기자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답 있는 거 맞아요? 일단 그 한 잠깐만요. 대를 답이 있죠. 네. 자 이제 풀어보세요. 답 하나 둘 셋 공개. 목에 할아버지 무지 많은데
정답이 뭐예요? 할아버지야 돼 전부 다. 네, 정답은 양쪽 다입니다. 북에 목에 양쪽 다입니다. 장난하세요, 선생님. 진짜 뭐예요,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아 뭐가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탈모이면 나는 탈모가 안 되고 할아버지가 탈모야 내가 탈모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으세요. 진짜? 네네. 근데 그게 탈모라는 게 우성 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외가든 친가든 간에 탈모에 대한 유전자가 있으면 탈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재밌는 게 탈모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엄마로부터 오는 X 크로모좀, X 염색체가 네. 탈모를 전달하는 그 유전적 성향이 더 강해요. 어우 진짜? 그래서 어. 조금 더 우리가 우월한 쪽을 고른다면? 굳이 꼽자면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 쪽. 어머니, 예. 어머니라고 제일 먼저 네. 저 하신 분 골라주세요. 야, 양쪽 다 관여는 하나. 네. 엄마 쪽이 더 강력하대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 보면 여자는 남자만큼 심하진 않죠. 소갈머리가 비는 탈모 많잖아요. 정형 중에 엄마보다 그래서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를 봐야죠. 아 그렇겠네 오히려. 그렇죠. 예. 외삼촌이나 이모보다 외삼촌이나 이제 외할아버지를 보시라는 모계 말씀이죠. 쪽을 봐야 돼 모계. 네. 외할아버지 외삼촌. 네. 네. 야, 이 장가 갈 때 좀 봐야 돼 이거. 네. 아 그렇구나. 어우 그렇구나. 모계가 더 강력하다. 네. 저희 비욘디 게시판에 저 올려드릴게요. 저 정답자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샴푸 하나 선생님께 좀 삥 뜯었고 뭐 하나 또 더 삥 뜯으면 안 돼요, 강소자. 뭐 하나 더 뭐 기부하실 거 뭐 없어요? 네, 뭐 없다고요? 보습제 이만. 보습제는 네. 좀 쉬셔야지. 아, 근데 우리 맨날 예. 영양제만 드리는데 그 뭐 우리 뭘 드리지? 우리 뭐 할까? 그러면 좋아. 아무튼 뭘 드릴게요. 네, 아무튼 네. 선생님, 두 번째 퀴즈 준비해 볼게요. 요거 맞추시는 이거는 한 세 분 정도 정답자를 한번 골라보지. 정답자 세 분 정도 해서 뭐 좀 좋은 거 좀 해봐요. 저희가 네. 아무튼 뭐 종합 비타민제나 이런 거 한번 드릴게요. 자 선생님 불러주세요. 네. 질문이 뭐예요? 예, 원형 탈모 치료를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어?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 이거 영양제를 선물을 한다 그러는데 영양제를 먹을 것이 좋을까요가 뭐야? 아, 이거 원형 탈모. 네? 네, 원형 탈모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죠. 네. 해도 돼요. 진짜 상관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쪽 일을 하긴 하지만 네. 난 상관없어. 그냥 직격탄을 날리세요. 아, 근데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퀴즈 전에 네. 홍 박사님한테 한번 맞춰보라고 퀴즈를 드리고 싶어요. 저를요? 네. 뭔 소리예요 또? 자, 예? 보시면 어? 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뭘요? 이게 자, 둘 중에 예. 원형 탈모가 어떤 건가요, 홍 박사님? 아 이게 원형 탈모죠 이게. 아, 예. 딱 역시 동그랗게 확 빠진 거. 역시 홍 박사님. 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네. 정수리가 약간 동그랗게 빠지잖아요. 아 그거. 정수리가 빠지는 남성형 탈모, 남성 대머리를 저 원형 탈모에 걸렸어요. 이러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형 탈모라는 거는요. 동그랗게 빠졌다가 무조건 원형 탈모가 아니고요. 원형 탈모는 명백하게 이거는 면역계통의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노화의 하나고 자기 그냥 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질환이 아니야. 어디가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형 탈모는 질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긴 탈모는 네, 이건 질환이에요. 병이야, 이게. 질환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도 생기지만 여러 군데의 원형 탈모 같이 생기거나 혹은 이런 분들처럼 아예 다 빠지고. 예, 아예 그냥 전두 탈모나 혹은 눈썹이나 채모까지 빠지는 전신 탈모까지도 진행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원형 탈모에 대해서 요거를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해주세요. 그 우선 답은 말씀드린 그 퀴즈 두 번째 답은 잠깐. 네, 퀴즈가 뭐예요, 그러니까? 음식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을까요? 원형 탈모 치료. 이게 그러니까 네. 그냥 오늘 일반적인 대머리나 탈모가 그거를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네. 이런 원형 원형 탈모. 네. 이런 경우에는 영양제나 면역을 높이는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네. 그리고 좋으면 O, 안 좋으면 아니면 X. X. 네. 네, 골라주세요. 네. 네. 네, 풀어주세요. 예, 이제 풀어줘야 돼요. 지금 질문 막 올라옵니다. 풀어주세요. 뭐 OX 다 나오네. 네. 답은 X입니다. 예, 답은 X. 왜냐면은 먹을 필요가 없다. 네, 도움이 네, 안 된다. 네, 이 원형 탈모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면역계통의 질환이고요.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국소적으로 불필요하게 면역력이 강력해져 가지고 국소적으로 모발을 우리 머리털을 마치 병균처럼 내가 싸워야 되는 적처럼 인식해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자가 면역 질환 원형 탈모는 네. 머리털 주변에 저렇게 염증 세포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밑에 막 백혈구 같은 네, 떡이 백혈구들이 있군요. 모여가지고 저 백혈구들 원래 병균하고 싸워야 되는 세포들이 내 머리털을 막 공격을 해요. 빠져나가라고. 그게 원형 탈모거든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국소적으로 면역력이 강력하게 돼서 문제인데 거기다 면역력이 더 세지라고 홍삼 같은 거 막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정관장 싫어하겠네. 그래서 어떻게 뭐 팩트니까. 네.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경우에 뭐 홍삼이든 뭐 비타민제든 뭐 영양제를 막 넣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좋아진다는 근거가 네, 없다. 이런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탈모의 치료 개념이나 이거를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하고 완전히 반대로 그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원형 탈모의 치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소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면역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 주사한다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추출하는 광선 치료나 냉동 치료를 하는 거 혹은 이게 전신적으로 탈모가 진행될 때는 전신 면역력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맥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막 엄청 무시무시한 치료를 많이 이게 아무튼 네네. 그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렇죠. 그 유도 치료라는 건 뭐냐면 아예 그 머리털에 들러붙는 백혈구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다른 애랑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다른 면역 계통의 질환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애랑 싸우도록 만드는 게 유도 치료고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비타민 D나 뭐 이제 원형 탈모가 어느 정도 빠지는 게 멋고 이제 머리가 나야 될 때는 미녹시딜을 좀 바른다거나 생물학 제제를 좀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비타민 D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탈모 샴푸나 두피 관리나 무슨 이것 때문에 원형 탈모 때문에 보약을 먹는다거나 이거는 원형 탈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보통 그냥 우리가 체질적으로 머리가 좀 약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원형 탈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이건 명백한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에다가 이상한 치료를 하고 뭐 굉장히 뭐 값비싼 뭐 원형 탈모인데 어디 뭐 갔더니 뭐 관리센터에서 이거를 우리 센터에 3개월을 등록해서 뭐 500만 원을 내면은 낫게 해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뻥이다. 이거는 정말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에 커버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그렇게 뭐 많이 드는 죄송합니다. 이건 뭐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돈을 많고 적고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확 떨어지죠,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건강보험이 되는 질환이니까 그 이상한 치료 받지 마시고 원형 탈모는 꼭 병원에 오셔야 되고 무슨 센터 이런 데 가서 두피 관리 받고 이런 거는 정말 아니에요. 원형 탈모. 네, 절대 하지 말라. 네. 원형 탈모에 한해서만큼은 네. 질병으로 인식하고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하시고 쓸데없는 그 값비싼 치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영양제나 보약도 도움이 안 된다. 네. 지금 그 얘기시네요. 예. 원형 네. 탈모는 일단 면역 계통의 그 공격하는 면역 세포들을 어떻게 조절할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원형 탈모의 치료는. 근데 이제 결국 이분들은 M자를 많이 지금 요청. M자라는 게 오늘 큰 주제니 네. 남성형 탈모인데 네. 남성형 탈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바르고 그다음에 먹고 네. 아니면 이제 뭐 모발 이식도 해야 되고. 그렇죠. 선생님 네. 병원에 참 모발 이식 하나요? 네, 저는 이제 모발 이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모발 이식을 하긴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탈모 치료를 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는 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모발 이식을 보통 하는데요. 이제 말씀하시는 그 M자 탈모라는 경우에는요. 그 아예 여기 M자가 쑥 원래 날 때부터 M자인 사람 어렸을 때부터 M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네. 이마가 좀 넓고 M자인 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원래 자기 머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뭐 약 먹고 미녹시딜을 바른다고 털이 나지 않거든요. 원래 모근이 별로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체질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 분이 있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런 분은 네. 대머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모발 헤어라인이 그렇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대머리도 많이 진행이 돼서 M자가 이제 쑥 들어가서 거기가 민둥민둥해진 분들은 일반적인 치료로 잔털 정도는 좀 올라오겠지만 미용적으로 봤을 때 확 좋아 보이게 헤어라인이 싹 만들어지고 그렇게는 안 돼요. 약을 먹고 바르는 걸로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해야죠. 그런 분들. 네. 오케이. 야, 그 오늘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는데요. 그 여기 이쯤에서 제가 갑자기 좀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우리가 얼굴 아는 뭐 정치인이든 뭐 연예인이나 탤런트, 영화 배우 뭐 우리나라 외국 다 포함해서 소위 말해서 제일 호감 가는 탈모인이 누굴까? 나 갑자기 궁금해요, 진짜. 예? 탈모인데 대머리인데 네. 대머리가 오히려 더 멋있다. 머리도 몽글몽글하니 저 사람은 머리가 그냥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멋있다. 그런 분을 한번 선정해 보고 싶네요.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 율브리너가 생각나거든요.
선생님 율브리너 얘기하면 다 모르실 것 책을 같은데. 다 넘어가요. 지금 율브리너 다 모른다고 지금.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는. 네? 선생님 옛날 사람 맞네. 지네딘 지단은 지단. 그래도 지단은 어. 정수리 탈모지 뭐 다 완전히 그렇지 않은데. 지단이라 그러니까 와닿네. 네, 지네딘 지단. 그러니까 야. 제가 그 얘기 드린 게 그거예요. 탈모인들이 무슨 병이 있거나 뭐가 어디가 안 좋아 생긴 탈모가 아니라니까요. 지단이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못 맞아. 하나요? 맞아, 얼마나 맞아, 운동 맞아. 잘하고 세계 축구 제일 잘하던 사람인데요. 맞아. 네. 누가 루니도 말씀하시네요. 루니도 루니, 있고. 예, 루니도 네. 그렇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없나요? 뭐 누가 없나? 아, 저 대머리 너무 멋있어.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그게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대머리 그 탈모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서양 사람들은 이게 두상이 이뻐서 그런지 오히려 탈모가 있는 거를 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탈모 약 그 통계를 내보면 탈모 약의 제일 큰 시장이 일본이라고 그러네요. 왜요? 인구 대비.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탈모에 대해서 민감하고 일본이 또 인구도 많고 경제적 수준도 어느 정도 되고 탈모약은 어떤 뭐 이게 죽고 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해피드럭이거든요. 자기 삶을 좋아지게 한 해피드럭이니까 그 시장이 일본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아, 저는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네. 소득 대비 네. 탈모약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이유가 중국이 여건이 세잖아요. 여자 파워가 세서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네.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막 쓰는 거예요. 이 먹는데. 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참 이게 병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병 못지하기 힘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원형 탈모 말고 원래 그 탈모로 돌아와서요. 네. 그러니까 해충을 없애고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해야 되는 거. 네. 근데 좋은 거 가운데 근데 선생님 저는 그거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양제 같은 거, 비타민제 같은 거 네, 네. 그런 게 저는 사람들 건강에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먹을 필요는 네.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 신념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 궁금한 게 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니 근데 이제 이 원형 탈모는 병이라고 치고 네. 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럴 때 뭔가 이 뭐 음식으로 못 먹는 걸 잘 챙겨서 네. 먹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이 여기에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조금 비춰주시겠어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네. 제가 그 몇 가지 권하는 거 그리고 권하지 않는 거 돈트가 있는데 주로 주로 이게 이제 남성도 해당이 되지만 남성보다도 여성에 훨씬 더 해당이 됩니다. 네.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성형 탈모 아까 얘기하는 이제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 현상은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양 보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보다도 여성 탈모에서는. 여자는 특히 그렇다. 네네. 그래서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기 썼듯이 철분 여성들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그 빈혈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생기는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성 탈모가 있을 때는 이제 검사를 해봐가지고 어허. 만약에 빈혈에 대한 소인이 있다,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제를 먹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그걸 드셔야 되고 햇빛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 실내 생활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비타민 경우에는 D가 의외로 여자들한테는 머리카락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도 여성에서는 원형 탈모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형 탈모가 있을 때도 네. 비타민 D의 레벨을 측정을 해봤더니 원형 탈모가 있는 사람에서도 여성형 탈모뿐 아니라 비타민 D가 감소돼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까지 나온다. 네네. 여성 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비타민 D는 싸잖아요. 그러면 하나에 뭐 50원도 안 하는데. 네. 더 이제 좋은 거는 사실은 영양제보다도 비타민 D가 많은 음식 드시고 네. 햇빛을 조금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뱃살 빼는 운동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에 써놨는데 이거 남성보다도 더 여성에서요. 여성에서 뱃살을 빼야 된다. 그 우리가 당뇨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탈모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그런 당뇨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우리 흔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탈모의 진행과 연관이 있을까를 또 인도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제 통계적인 조사를 했더니 여성의 허리 둘레하고 탈모의 진행 속도하고 연관이 제일 높아요. 오 진짜. 예. 그래서 뱃살이 아무튼 정말 네. 미운 놈이네 이 녀석. 네. 네. 뱃살이 나오면 이게 빠지고 가늘어진다. 네, 그러니까 그 탈모가 물론 이게 뚱뚱하면 무조건 탈모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탈모에 소인이 있는 분이 급격히 살이 찌면서 허리 둘레가 두꺼워지면
불필요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거예요. 피하 그렇지, 지방에서. 지방 세포에서 네네네. 나온다며. 그러면서 이제 탈모가 증가되는 게 실제로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다 그러네요. 야. 그래서 뱃살을 빼는 적절한 운동을 좀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 탈모가 있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네요. 네. 여러분 지금 뭐 반응이 너무 좋아. 이유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사람들이? 아유 그 탈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1,100명 보이는 것만 여기 카카오만 1,100명이야. 유튜브하고 1,230명이래요 카카오가. 그리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도 와 이거 반응 대박이네. 가서 봐. 그래 알려줘. 선생님은요 이세원 원장님이에요. 그 영등포의 병원이야. 병원 좀 PR 좀 해주려고.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더라? 연세리엔 예. 네. 연세리엔 피부과에 우리 이세원 선생님 아시죠? 우리 비욘디 메디텔은 그 금전적인 거래나 협찬 전혀 없고 그 분야에서 정말 좋은 평판을 갖고 계시고 또 정말 실력 있고 또 정직한 그런 분들 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세원 선생님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오늘 1시간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네. 우리 이거 인기가 좋으니까 근데 편성이 이번 달 다 잡혔는데 언제 하죠? 다음에 한번 우리 집사람이랑 여성 탈모 위주로 한번 해볼래요? 예. 좋습니다. 집사람이 근데 좀 수다스럽긴 한데 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예. 뭐 말도 막 끊고 막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렇게 좀 수더분하게 편하신 분이 더 뭐 물론 홍 박사님도 좋지만요. 안 수업을 해요 저는? 아예 진짜 남자라서 불편합니까? 네, 아예 좋습니다. 저도 여자 선생님이 좋아요. 네. 농담이고요. 그러면 근데 왜냐면 반응이 좋아서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이 슬라이드 절반도 설명 못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갔지? 우리 한번 또 날 잡아야겠다. 선생님 모시고 이세원 선생님 정말 인기 짱이네. 네. 제가 하나 더 시원하시고. 이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해주세요. 네. 그 탈모하고 많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저한테 이제 많이 오시는 분 중에 이 발모벽이라는 벽이 있어요. 발모벽이라고 그래서 네. 그렇죠. 습관. 그러니까 자기가 털을 뽑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이 발모벽이 있는 분들이 물론 어린이들도 많지만 성인 중에도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 원형 탈모가 있다고 해서 오시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 원형 탈모가 아닌데 발모벽은 약간 빠지는 패턴이 조금 틀려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원형 탈모로 착각할 수 있지만 빠지는 패턴이 틀리고 이렇게 두피에 손상이 좀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이 발모벽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자기 머리를 뽑고 있다는 거를 잘 인식을 못 하세요. 남이 보면 얘기는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뽑는 게 남들이 있는 가족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에 혼자 있는 시간에 뽑아요. 공부하면서 눈썹털을 뽑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이걸 뽑아요? 네네. 그래서 눈썹털을 뽑거나 머리털을 뽑거나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발모벽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발모벽이 있는 분들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가 발모벽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인식만 해도 인식하고 주변에 알려드리라고 이런 것만 잘 인지만 해도 나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머리가 또 다 나고요. 발모벽이 있는 분들은. 발모벽은. 그래서 네. 하여튼 뭔가 이런 좀 이상한 패턴의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와서 상담을 좀 받으시면은 네. 충분히 뭐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블라썸이라는 분 질문인데 밤에 미녹시딜 바르고 자잖아요. 네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을 때 샴푸로 감아야 하나요? 물로만 감으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네요. 이거는 정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패턴에 따라 그러니까 샴푸로 감아야 끈적한 게 확실히 다 씻겨 나가는데 물로만 감아도 어느 정도 씻겨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일반적으로 샴푸를 하루에 2번 하는 건 저는 권장을 안 드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피가 많이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피를 깨끗하게 씻는 게 좋다라고 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피부도 깨끗하게 씻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깨끗하게 하면 그게 더 문제를 만들거든요. 우리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하는 문제를 만드니까 가능하면 샴푸는 하루에 1번 하시고요. 하루에 1번을 밤에 하든 아침에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만 자기가 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싫고 그런 분들은 그냥 아침에 샴푸하시면 되고 뭐 제품을 뭐 예를 들어 왁스나 스프레이를 많이 낮에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밤에 샴푸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죠. 저도 옛날에는 이제 세정력이 강한 샴푸를 쓰다가 거품만이라고 두피 전용 샴푸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머리카락이 좀 좋아진 건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귀찮은 게 거기도 설명서에 보면 5분 이상 여기 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빨가벗고 뭐 네. 시계를 잴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5분 동안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별로 저는 권장을 안 드리는 게요. 아까 아니라고요? 얘기해드린 그 치료용 약용 샴푸가 있잖아요. 진짜 니조랄, 시클로피록스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통 약용 샴푸. 네. 얘네들은 흡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외에 샴푸들 세정을 우리가 잘 하려는 샴푸들은 그러니까 두피에 무슨 영향을 준다고 뭐 아니,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죠. 실제로 큰 영향이 안 되니까요. 네. 숏 컨택, 짧게만 그냥 컨택하고 그냥 잘 씻어내면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래 두피에 바르고 오래 있을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이 아닌 일반 샴푸를 네, 막 네. 강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예, 맞습니다. 네. 되게 많이 혼나네요, 오늘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기왕 나오신 김에 샴푸 하나 좀 소개 좀 해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선생님 뭐 써요, 샴푸? 저는 뭐 어때요? 뭐 상품명 얘기해요. 상관없어요. 뭐 쓰는데요? 저는 그냥 저희 병원에 있는 거 갖다 쓰기도 하고요. 아 병원 사실 너무 병원에- 병원 거만 팔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시판 중에 샴푸 가운데 네. 뭘 쓰냐고요? 그냥 집사람이 사오는 샴푸 씁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 뭐냐고요, 그게. 그게 계속 매번 바뀌어서요. 엘라스틴 쓸 때도 있고 케라틴 쓸 때도 있고 네. 또 저희는 이제 그 샴푸 회사들에서 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많이 갖다 주거든요. 그 샘플 많이 씁니다. 샘플을. 그러니까 예.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보면은 피부과 전문이라고 해서 네. 딱히 선호하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따로 있는 네, 건 전혀 아닌가 보네. 샴푸에 대한 그 효과가 이게 아주 그 너무 강력하게 세정을 해서 두피에 자극을 주는 샴푸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닌 한에는 일반적인 샴푸 뭘 써도 상관없고요. 하나 제가 조금 그 권장하지 않는 피하셨으면 하는 샴푸는 2-in-1, 3-in-1 샴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한꺼번에. 혹은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하나로. 근데 이런 샴푸들의 경우에 첨가물이 굉장히 많고 편하긴 하지만 오히려 두피에 자극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이 퀴즈인데요. 그냥 네. 풉시다, 선생님. 상품도 네, 얼마 네. 없고 한데 그냥. 네. 아니 근데 하나만 더 협찬하면 안 돼. 병원에 뭐 좀 갖고 올 거 없어요, 선생님? 아니 아까 저희 뭐, 병원에 뭐 있는 게 네. 뭐 딱 뭐 너무 샴푸 비싼 거 보습제 말고. 정도여서 다른 게 없네요 저희가. 아니 왜 그러? 뭐 좀. 크게 뭘 뭐. 병원에서 판매를 하고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아유, 좋아요. 아무튼 그래도 좋습니다. 세 번째 퀴즈 해오셨으니까 이거 네. 진행하죠, 선생님. 네, 퀴즈 내주세요. 예, 가발이나 모자를 쓰면 탈모가 더 진행될까요? 가발과 모자 네. 진행이 되면 O 아니면 X예요. 예. 하나, 둘, 셋. 네, X, O 뭐 다 나오네. 네. 정답은 뭐예요, 선생님? X입니다. 오, 이게 뭐 상관없다. 가발을 오. 쓰시거나 모자를 쓰거나 탈모가 더 진행되고 안 되고랑 크게 관계가 없고요. 어허. 물론 모자를 막 너무 더러운 모자를 막 1년 내내 안 벗고 거기 막 그 땀이 쩔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보통 모자, 가발 이게 탈모에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네, 탈모가 있는 분들은 이게 병적인 탈모건 그냥 체질적으로 진행되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건 간에 사회적으로 조금 위축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탈모가 많이 그렇죠. 진행되시면 네. 그런 분들께는 오히려 가발이나 치료로 이제 잘 되지 않는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가발이나 모자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어허. 특히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 원형 탈모가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되는 그 질환인 분들한테는 가발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우리 탈모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특히 원형 탈모가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원형 탈모가 치료가 안 되는 전두 탈모 있는 분들한테 이 가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를 좀 해주십사 나라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가발을 네, 아예 네, 네. 보험 지원을 해야 한다. 네네. 그 일리 있는 네. 얘기네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화면 바꾸세요. 아, 네, 이거 아니 왜냐하면 선생님 바꿔야 되나? 네, 그렇구나. 네, 선생님이 잘 나온 사진 뭐 없어요? 뭐 이렇게 기왕이면 뒤에 띄워놓고. 네, 저 잘 나온 사진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 일리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환자가 받는 고통이 질병 때문에 심한 네. 경우, 원형 탈모 같은 경우, 가발 같은 거는 네. 지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치료의 네, 개념으로.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아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 저희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건 비욘디 아시잖아요.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네. 제가 선생님께 지금 바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질문하면 답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약속한 거예요. 예. 우리 이 전에 한 달 전에 박준홍 선생님 아시죠? 피부과 전문의. 네. 그분은 저랑 와서 친한 분이신데요. 네. 친합니까? 네. 이 선생님 우리 역시 오신 분들은 다 역시. 네. 근데- 피부과 전문의가 네. 사실 이게 주변에 보면 피부과 많잖아요. 네. 근데 정말 피부과 전문의는 몇 명 안 돼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피부과 전문의 1년에 나오는 사람이 60명, 70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 간에는 대충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서로 잘 알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박준호 선생님한테 그분도 인기 대박이고 네. 근데 그분 고마운 게
우리 게시판에 지금도 그 팬그룹이 생겨갖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 날 진료가 끝나고도 그 답을 다 해주고 가느라고 1시간, 2시간 병원에 남아서 뭐 몇백 개를 질문을 다 해주셔요. 박준호 선생님. 근데 선생님 아무튼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네.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욘디가 커뮤니티로 개편을 해요, 사이트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먹고 살려니까요, 뉴스 만들어 갖고는 광고도 안 되고 커뮤니티로 가야 돼요. 선생님 그래갖고 네. 이제 뭐 다이어트, 피트니스, 화장품, 뭐 성형 수술, 뭐 아니면 뭐 안과, 뭐 전립선, 뭐 유방암, 뭐 영양, 오만 거 다 만들고 그 중에 하나도 이 모발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고 네. 선생님께서 멘토로 좀 지식 나눔 네. 좀 해주세요. 뭐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와주시는데 네. 이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검색을 해도 화면에 뜨는 게 전부 다 그냥 돈으로 바른 바이럴 상업 광고밖에 없잖아요. 네, 네. 뭐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또 피부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바쁘니까 뭐 답도 안 해주고 그리고 엉뚱한 데로 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 사명감을 갖고 좀 도와주세요. 네. 아이고. 그 선생님이 저는 탈모의 장동건이 되길 원해요. 오늘 마지막 퀴즈 하나만 내자. 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탈모의 장동건이 돼서 이 세계를 평정을 하세요. 좋은 쪽으로 진정성을 갖고 올바른 정직한 지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생님 병원도 좀 잘 되고 그렇잖아요 서로. 그 우리 이세원 선생님과 가장 닮은 연예인을 선정하겠습니다. 장동건은 좀 아니야 선생님. 안. 네. 그럼 누구? 근데 비슷한 분이 누가 있어? 그분이 떠오른다. 그 이은경 씨랑 결혼한데 탈모인데 그분 누구지? 그 이은경 씨랑 결혼한 남편인데 아, 그분도 탈모를 뭐라고요? 제가 김우진 아니야. 아 김진우? 아 비슷했는데 이진우 아닌가요? 이진우 씨 그래 브라보. 네. 어때요 여러분? 이진우 씨라고 아세요? 제가 과거에 네. 그 예전에 이제 농구 이제 은퇴하신 허재 선수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지금 무슨 얘기야? 이진우 선생님 저 이진우 있잖아요. 찾아봐 인터넷으로 이게 어떻게 썼나 안타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터넷 검색해봐. 딱이야 딱. 선생님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죠. 아 근데 좀 이렇게 약간 연예인이신데. 닮으셔서 두 분이 네 탈모계의 우리 저 스타이신 이세원 선생님과 가장 닮은 연예인으로 저는 이진우가 떠오르는데 다른 분은 박신양도 탈모인가? 박신양 탈모예요? 아니요, 탈모야? 박신양 아닌데? 씨는 탈모 아닌 거 아니래잖아요. 네. 박성우? 박성우이 무슨 탈모야? 아 정대세 축구 선수 그런가요? 정대세 씨보단 제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저 원래 딱 이진우, 네,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오늘 아무튼 뭐 웃고 즐기는 가운데 참 시간이 막 언제 가는지 모르게 휙 지나가는데 병원은 영등포에 계세요. 네. 그리고 요것도 질문 하나 해드려야겠다. 여성분인데 네. 마이녹실 약국에서 이거 먹는 게 있습니까? 선생님? 네, 마이녹실 S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바르는 그 미녹시딜도 마이녹실이거든요, 이름이. 현대약품에서 나오는 미녹시딜의 상품명이 마이녹실이에요. 근데 같은 현대약품에서 먹는 모발 영양제, 원래 독일에서 나온 판토가라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거를 국내에서 카피해서 만든 그 영양제의 이름이 마이녹실 S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마이녹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먹는 마이녹실 S도 미녹시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거는 미녹시딜이 아니고요. 미녹시딜은 원래 고혈압 약이에요. 미녹시딜 성분이 아니고 그냥 영양제입니다. 마이녹실 S는. 그래서 판토가를 카피한 그냥 영양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었다고 해서 나중에 뭐 임신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일은 없으세요. 없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임신을 앞둔 여성이라든가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일단 드시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임신 사실을 알면 초기에는 어떤 약이 됐든 그냥 좀 중단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뭐 이 약을 먹고 미리
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임신을 못 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녹실에스는 약이라기보다 일종의 영양제다. 그렇죠. 마이녹실에스 우리나라에 나오는 뭐 판시딜, 케라민 다 같은 계통의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임신에는 큰 문제는 네, 없지만 맞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다. 네, 임신 초기 임신 사실을 알면 그때 그냥 조금 초기에는 끊으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 염색은 어때요, 선생님? 염색. 염색하고 탈모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진짜? 약물이 뭐 이렇게 나쁜 영향. 근데 저건 있죠. 염색약의 그 안에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PPDA라는 성분, 톨루엔이라는 성분, 그 피부염을 잘 만드는 성분이 염색약에 들어있거든요. 그 염색약하고 나하고 맞질 않아서 알레르기 피부염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탈모에 안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염색약은 탈모랑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탈모가 있는 분들인데 흰머리가 많은 분들은 더 탈모가 심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염색 좀 하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네, 오히려 하라. 네. 네. 자, 다음 주에 뭘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음 주에 그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함익병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나옵니다. 네. 얼마나 잘난 척을 하시는지 아무튼. 근데 나 통쾌하네. 선생님이 해갖고 기록을 깼어, 선생님이. 네. 우리가 지금 선생님 이 방송이 역대 기록이야.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뭐 무슨 뭐 드라마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여자가 섹시하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네. 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게요. 아유. 그래도 다음 주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집사람하고 함익병 선생님하고 피부과 전반에 대해서 뭐든지 다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는 시간 준비해 놓고요. 메디텔이 인기가 좋아서 네. 화요일뿐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2번 하려고 그래요. 네, 원래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응급의학에 대해서 하려고 진짜 재밌는 교수님 한 분을 섭외했는데 이분이 뭐 학회가 라스베가스에서 뭐 있는데 비행기가 연착돼서 총 쏘고 뭐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못 온다고 비행기 표를 찍어갖고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야. 그 양반도 참 그냥 못 간다고 하면 되는데 네. 자기 그 사정이 생겼다고 얘기하니 어떡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고요. 또 저희 뭐 안과도 있고 또 뭐 산부인과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우리 또 뭐 준비됐나요? 또 성의학도 있다. 그거 대박인데? 오늘 관심 이거 깰 수 있는 많으시겠네요. 가수 다음 주 언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부부 의사가 나오세요. 이거 대박이네. 성의학. 오늘도 뭐 성욕 뭐 네. 자위 성욕 뭐. 오늘 저한테 하셨던 그 질문을 성의학 하시는 선생님께 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은. 근데 자위와 부부한테 탈모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게 발기부전 조루 예. 뭐 궁금하세요? 지루 뭐 있잖아요. 뭐든지 물어보면 야 다음 주 수요일도 또 대박이겠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아시죠? 저희는 그냥 직격탄을 날립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네. 저희 진정성을 갖고 가니까요. 네. 뭐 하라고요? 유튜브에서 게시판 질문 기다리고 있다고. 뭐라고요? 게시판 질문 아까 드린 거 기다리고. 큰일 났다. 이거 어디 갔지? 네. 선생님, 이거 우리 게시판에 이거 방송하기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 네. 이게 29세 여자인데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 머리카락이 빠진다. 5달 전부터.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 한방병원도 가시고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 편식 있고 저체중이고.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체열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제가 하고 있는 의학 쪽에서는 체열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뭐 이건 저희가 한의학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니까요. 편하게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체열이 뭐 열 때문에 무슨 탈모가 생긴다 그건 저희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 읽어보니까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시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고 편식하시고 저체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나쁜 거 다 있네. 예, 아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다른 치료도 중요하고 물론 탈모에 대해서 더 도움되는 탈모에 대한 영양제라든가 미녹시딜 같은 것도 쓸 필요가 있고 혹은 다른 질환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 같은 게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머리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다른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혈액 검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특별히 만약에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네. 그런 검사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우선 식사 잘 하시고요. 고기도 좀 드시고 편식하지 마시고 체중을 그러니까 너무 막 그 고칼로리 음식 먹어서 뱃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조금 살이 찌시면
탈모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게. 더 자세한 거는 혈액 검사라든가 검사 후에 이제 병이 처방이 있는지 되겠죠. 좀 알아봐라. 네. 근데 정한이가 누구? 왜 저 정한 씨를 찾지? 뭐예요? 정한. 우리 이 카카오에 왜 온통 정한이가 누구지? 정하나 뭐 정한 왜 그래요? 정한이 뭐가 있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정안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이 지금 우리 시청자들과의 우월한 정한이라는 게 있다. 아까 보니까 우월한 정한이 이게 뭐지? 탈모 환자라는 아 그래? 탈모 환자예요? 탈모 방송하는데 PD 분이 있구나. 네. 대표적인 탈모 환자구나. 미안합니다. 그런 것도 몰라. 우린 늙었어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웃고 즐기는 사이에 시간이 다 갔고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돈해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연세리엔 피부과의 이세원 선생님.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도 꼭 탈모 오늘 못 하신 말씀 꼭 좀 해주시고. 네. 저희 그 메디텔 많이 좀 아껴주십시오.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화요일 날 8시는 고정이고요. 또 다른 요일에도 또 제가 모실 수 있는 좋은 분들 모시고 올게요. 근데 참 고마운 게 선생님 비롯해서 이분들이 출연료 없이 나오세요. 예, 그 제가 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병원 진료하고 힘드신데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이 탈모계 장동건이 되십시오. 아유,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아유, 마찬가지입니다. 탈모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면 맞아요. 그 이세원이라는 분한테 뭐 물어봐야 돼. 뭐 이럴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엄청 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긴 했는데 한 가지 서운한 거 있긴 해요, 진짜. 쿠키가 별로 없어서 쿠키가 오늘. 쿠키 지금 나온다. 쿠키 많이 나왔어요? 쿠키 좀 많이 던져주고 하셔야지.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자, 선생님 이제 마지막 멘트. 시간이 사실 오버하긴 했는데 네. 우리 여기 많은 분들께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탈모는요. 제가 이제 몇 가지 특히 이제 체질이나 노화라고 말씀드리면서 탈모가 치료가 근데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유지가 되는 걸 치료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계속 이제 노력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탈모는 잘 노력하시고 이제 조금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개선될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좀 비전문적인 그냥 관리 같은 걸 받으시다가 치료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병원에 와서 우선 진료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이제 또 잘 안 되고 실망하시면 그 다음에 대안의학을 찾으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순서를 좀 그렇게 좀 먼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병원으로 하면 자꾸 강조하시네. 일단 생활 습관 좀 바꾸는 노력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오늘 아주 훌륭했어요. 자, 우리 그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짜 늦은 밤까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궁금한 거 더 계신 거 비욘디 게시판에 뭐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스태프들이 또 그냥 밤에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 찍은 영상은 풀 영상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올려드리고 또 재밌는 부분을 잘라서 클립으로 짤방으로 또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한번 클릭해서 시청하시면 아시죠? 비욘디로 1원이 들어옵니다.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 그런 게 있나요? 1원이 저희한테 와요. 아이고, 1원. 근데 이게 많이 보시면 그래 돈 좀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후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짜 감동이네. 예,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여에스터와 함익병 또 많이 좀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